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광숙의 말에 박정수 여사는 눈썹부터 살짝 올라갔습니다. 방 안엔 잠깐 정적이 흘렀고 이어진 건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이봐요, 마광숙 씨. 박정수는 그 차가운 어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 걸린 거 알고 그걸 이용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보겠다는 거라면 사람 참 잘못 봤어요. 탁! 말끝에 테이블을 살짝 치는 손끝엔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보니깐 내 또래쯤 되는 어머니도 계시던데 어른 가지고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다시 들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죠. 저 가볍게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물론 여사님 따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결이랑 보미한테 여사님은 할머니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딸처럼 여사님을 모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박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으론 말도 안 돼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떨리던 입술이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강하게 살아왔던 박정수였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키워내고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약해지는 마음과 기억력 앞에 자신도 모르게 겁이 났던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말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수는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닌 자기도 모르게 내민 마음의 틈 같은 것이었죠. 마광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믿고 허락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을 연 마광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지나치게 조르거나 억지를 부리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엔 말 못할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여사님이 아프신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도리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끝에 딸이 되어드리는 게 맞다 판단했을 뿐입니다.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뜬 채 마광숙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여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 손에 달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말에 방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묵묵했고 마광숙도 더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문득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진심이 조금은 닿았다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어쩌면 박정수의 마음은 내일이 되면 또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광숙은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딸이 엄마 집에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허리 숙여 인사하곤 박정수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헐레벌떡 문을 나섰죠. 그 뒷모습은 어쩐지 민망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울 만큼 성급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입가를 삐죽 내밀었다가 고개를 살짝 젓기도 하며 아무 말 없이 마광숙의 등짝을 바라봤습니다. 좋지도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표정.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마광숙은 호텔의 막걸리 배달만 마치면 곧장 박정수가 머무는 한동석의 집으로 향했죠.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꼭 10분이라도 짬을 냈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웃으며 들어섰죠. 저 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던 한동석은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광숙 씨는 마광숙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죠. 광숙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누가 말린다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란 걸. 하지만 박정수 여사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아침마다 오가는 인사에도 그저 고개만 까딱하는 정도. 식사도 같이 하려 하지 않고 말동무 제안에도 딱 잘라 거절했죠. 그런데 그날 우연히 광숙은 거실 책상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박정수가 잘생긴 남자와 손을 꼭 맞잡고 있는 사진. 여사님 젊으셨을 때네.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박정수 여사의 남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사진으로 본 적도 없었던 마광숙은 괜스레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 같긴 한데 뭔가 이상했죠. 굳이 남편 사진이라면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꺼내볼 이유가 있나? 물어보면 모른 척하실 게 뻔했고 그래서 그녀는 다른 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고스톱이 최고지. 치매에도 좋다잖아? 이참에 시간도 보내고 친해지는 김에 여사님 연애 이야기도 꺼내보자. 그날 마광숙은 방에 있는 박정수를 향해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랑 고스톱 딱 3판만 쳐보실래요? 박정수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돌아봤죠. 뭐를 치자고? 고스톱이요. 딱 3판만이요.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진짜 별 희한한 여자네. 박정수는 피식 웃었지만 입꼬리는 금세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인타운에서 종종 치던 그 고스톱 생각이 순간 스쳤던 거죠.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 보이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한서방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에이, 또 그러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 된다고. 결혼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3판만 쳐봐요. 그 말에 박정수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 감히 나한테 소원 내기라니. 어디서 장난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정수의 안에 묻혀있던 승부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마광숙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박정수가 꽁꽁 숨겨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화투 치는 사람 어디 갔나? 박정수 여사의 한마디에 마광숙은 움찔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거든요. 설마 진짜 잘 치시는 거 아니겠지? 처음엔 장난처럼 내민 고스톱판이었지만 막상 시작되고 나니 분위기는 딴판이었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손놀림은 매끄럽고 노련했죠. 족보는 물론 흐름까지 읽는 노련한 패 운영. 심지어 카드를 뒤집는 손목 각도조차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처음 한두 판까진 웃으며 넘겼지만 3번째 판쯤 들어서자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진짜로 질 수도 있겠어.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판. 박정수는 슬쩍 웃으며 패를 털었습니다. 피박, 고돌이, 총통, 마광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원권은 박정수 손에 넘어가는 상황. 혹시나 한서방이랑 헤어져라. 같은 말이 튀어나오진 않을까? 등골이 서늘해졌죠. 하지만 마광숙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광입니다. 5광. 화투패를 바닥에 내려놓은 그녀는 자신 있게 웃으며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수는 패를 찬찬히 확인하더니 잠시 멈춰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광 맞네. 졌네. 잠시 정적. 그 뒤에 나온 건 박정수 특유의 짧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내기는 내기지. 자네 소원이 뭔가? 마광숙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마 제가 여사님께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럴 줄 아셨어요? 에이, 그건 내기가 아니라 도박이죠. 사실 전 혹시 여사님이 한서방이랑 당장 헤어져 이러실까봐 진짜 쫄았었다니까요. 박정수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그래서? 대체 뭔데? 그 소원이란 게. 마광숙은 책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사님, 저 사진 속 남자분 혹시 첫사랑이세요? 박정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 첫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 순간 박정수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움인지 짜증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황당한 여자구만. 그러더니 시선을 천천히 사진 위에 얹었습니다. 지그시 바라보는 눈동자엔 어딘가 먼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어. 맞아요. 잠시 말을 멈췄던 박정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말도 조심스럽고 참 예의 바르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꾹꾹 눌러 담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을 반대했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집안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나는 더 좋은데 시집 보낼 거라고. 결국 억지로 헤어졌지.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아이를 가졌단 걸 알게 됐어. 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 아이 하나 지키겠다고 집에서 도망쳤어. 친구 집에 숨어 지내고 고시원 같은 데 돌아다니고.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만삭이 됐을 무렵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풀었더라고. 결국 끌려오다시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는 박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마광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어떤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난 정해진 사람과 정략 결혼을 했지. 얼굴도 몇 번 못 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세상에서 없앤 듯 감췄어. 주소도 이름도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찾아보진 않으셨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들은 손을 쓰셔서 못 찾았어요.
말이 끝나자 방 안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마광숙은 손을 꼭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오랜만에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어. 지금껏 마냥 무서운 사람으로만 보였던 박정수였지만 그 안에 그렇게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마광숙은 마음속으로 조심스레 다짐했죠. 어쩌면 이게 진짜 딸로서 해야 할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틈도 없이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장미에 그녀는 뜬금없이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죄에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마광숙은 황급히 장미애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하지만 장미애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덮고 숨기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제야 식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고 장미애는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가 공금 횡령하고 도망갔던 거, 그리고 우리 강수를. 장미애는 메어오는 목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고 마광숙이 떠온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나도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마광숙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지 못한 채 가슴이 자꾸 뻐근하게 쿡쿡 찔렸죠. 참, 오늘따라 보육원 얘기를 여러 번 듣네. 박정수 여사의 딸 이야기도,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장미애의 고백도 모두 아이를 놓아야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부모님 얼굴은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마광숙이 조심스레 묻자 장미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 맡겨졌을 때 사진 한 장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더니 장미애는 옷 안쪽 깊숙이에서 조그만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늘 품속에 넣고 다니던 그 사진, 세월이 묻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는 순간 마광숙은 그저 습관적으로 눈길을 줬다가 손에서 들고 있던 물컵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려진 그 사진, 박정수 여사 젊은 시절의 그 사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박정수가 손을 꼭 맞잡고 있던 바로 그 남자, 바로 그 구도, 그 장면. 장미애는 그걸 품고 살았고 박정수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마광숙은 그대로 숨을 삼켰습니다. 마광숙은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똑같아. 이 사진 여사님이랑. 숨을 가다듬은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미애를 바라봤습니다. 저 이 사진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요. 네? 장미애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얼빠진 얼굴로 마광숙을 쳐다보다가 마광숙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걸 느끼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가서 확인해보자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마광숙은 장미애와 함께 박정수 여사가 있는 한동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선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고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박정수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그 앞에 선 낯선 여자와 마광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그 말에 마광숙은 장미애의 손에 쥐어진 사진을 꺼내 박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아시죠? 박정수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사진 위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남자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사진을 보고도 박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이 천천히 흔들렸고 숨이 고르지 못하게 들이켜졌죠. 이건 내 사진인데 왜 이걸? 이 사진, 이분이 평생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보육원에 맡겨질 때 같이 있었던 사진이라네요. 그 말에 박정수는 손에 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제야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박정수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마를 짚고는 천천히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설마 너 아니겠지. 확인해 보셔야죠. 진짜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 길로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광숙이 앞장서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했고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따님 유전자 일치합니다. 100% 친자관계입니다. 그 순간 박정수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광숙도 옆에서 입을 틀어막았고 장미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가가 벌써부터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었구나. 정말 내 딸이었어. 장미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박정수는 엉거주춤 무릎을 꿇은 장미애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널 안아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게 내 평생 한이었어. 저도 왜 버려졌는지 몰라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늘 미웠어요. 세상이 부모가 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참아왔던 세월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몰라보고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세상이 다시 연결해준 듯 모녀로 마주 앉아 서로의 인생을 껴안았습니다. 박정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포근한 잠에 들었습니다. 긴 시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상처들, 그날만큼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눈을 뜬 아침, 식탁엔 따뜻한 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죠. 생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엄마를 처음 만난 날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박정수는 또다시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눈시울부터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식사를 마친 뒤엔 마광숙까지 합석한 조촐한 티타임이 이어졌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더니 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난 평생 내 딸 얼굴도 못 보고 죽을 뻔했어. 정말 고마워요, 마광숙 씨. 그 말에 마광숙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잔을 꼭 쥐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장미애도 마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그 인간이 요즘 프리미엄 막걸리인가 뭔가를 개발 중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무리한 확장이고 망할 확률이 높아요. 박정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장미애는 이를 살짝 악물며 말했죠. 그 인간, 그 실패 책임을 독수리 술도가에 뒤집어 씌우려고 할 거예요. 뭐야,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 사람 뭐 하는 놈이야? 장미애는 잠시 멈칫했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인간이 제 남편이에요. 뭐? 허참, 환장하겠구만. 박정수는 이마를 짚으며 헛웃음을 내뱉었고 장미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인간하고는 완전히 선을 그을 겁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 말에 박정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라주조 독고탁이라고 했나? 좋아. 이제부터 그 인간 내가 좀 알아봐야겠네. 며칠 뒤 박정수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어도 그녀는 여전히 판을 읽는 데는 귀신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뭐? 독수리 술도가 장광약주가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고 박 비서가 급히 보고서를 들고 왔죠. 이게 미국 바이어들이 작성한 실적 보고서예요. 기존 계약 수출 물량을 50배로 늘려달라고 요청 왔다고요. 완전 초대박입니다. 박정수는 곧장 전화를 돌렸습니다. 신라주조 담당자 좀 바꿔봐요. 내가 투자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마침내 박정수는 독고탁과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자 말씀이십니까? 독고탁은 처음엔 믿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막걸리 개발로 자금이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깐요. 그래요. 프리미엄 막걸리 만든다는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아주 흥미로운 사업으로 보여서요. 박정수의 미소는 느긋했고 그 속에 깔린 무언가는 전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곧바로 박정수의 뒷조사를 실시했고 그녀가 바로 LX 호텔 한동석의 장모인 걸 알게 되었죠. 투자 받겠습니다, 사모님. 독고탁은 땡 잡았다 쾌재를 불렀고 그렇게 투자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라주조의 지분 구조가 조용히 뒤바뀌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박정수는 마광숙을 불러놓고 잔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 신라주조는 내 거예요. 잔잔하게 내뱉은 박정수의 말에 마광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는 씩 웃으며 천천히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술은 몸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회사 독수리 술도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는 잠깐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늘어난 미국 수출 주문 감당하려면 지금 독수리 술도가 규모로는 택도 없어 보이던데 제대로 키우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마광숙은 다시 한번 놀라며 속으로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그 감탄이 채가시기도 전에 박정수는 아주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딸 찾아준 선물이에요. 여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그래, 그러니까 안 받으면 난 끝까지 결혼 반대할 거예요. 각오하고 거절해요. 한번. 그날 이후 박정수는 공식적으로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을 승낙했고 신라주조는 독수리 술도가 브랜드로 편입되며 글로벌 진출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